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3개월 차에 이게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이 10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 달에. 그래서 그 10명이 일단은 문의가 왔고 근데 그 중에 9명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되겠구나. 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험회사 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7위 코디알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호디알티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게임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게임 회사에 한 4년 정도를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 현실이랑 제가 상상하는 거랑 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적응 많이 못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내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매력을 느껴서 돈에 눈이 뜬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러던 와중에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첫 직장은 LG 디스플레이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의 4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한테는 이제 영업적인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영업은 꼭 필요한 요소고 거기에다가 경제와 금융은 무조건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거면 직접 몸으로 뛰어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보험 영업이니까 그러면 제일 힘든 데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스스로 좀 이직을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블로그를 일단은 보험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뭐 지인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익도 많이 있었고, 근데 영업이라고 하는 게,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게, 인맥이 처음에 많으면 솔직히 뭐 1년 정도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점에 계속 이제 부딪혀요. 네, 영업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왕 시작한 거 저는 무조건 끝까지 일단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고객 발굴을 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게 무자본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블로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로, 그러니까 영업을 목적으로, 네, 고객 발굴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글 하나 쓰는데도 막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고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도 막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3개월 차에 이게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객이 10명이 문의가 왔어요. 그 달에. 그래서 그 10명이 일단은 문의가 왔고 근데 그 중에 9명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계속 이제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해봐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나도 일단은 처음에 일단은 나도 하니까 되기는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이제 꼬셨죠. 경근아 너도 이제 블로그 해라. 블로그를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막 집중해서 한 건 아니고 저도 관심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하면은 2배로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하나로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하다가 이 친구도 이제 블로그 좀 하고 있었고 그러던 나중에 제가 이제 뭐 DB나 그러니까 이제 고객 발굴도 막 되고 그러던 나중에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인플루언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쪽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이제 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달고 나서 이거 조금 더 빨리 키우면 그래도 뭐 수익화도 되고 이거 뭐 좀 키워가지고 우리가 영업하는데 조금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현근이 꼬셔가지고 네, 현근아 이거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같이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막 사업은 누구랑 이제 뭐 같이 뭐 친한 사람이랑 하지 말아라.
뭐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격이 맞으면 같이 해도 되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당연히 뭐 시너지가 안 나겠죠. 한 명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네, 같이 이제 운영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뭐 트러블 하나도 없었고, 네, 각자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막 분석하고, 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네, 현건이는 이제 아는 것들도 많고 경제 저보다 이제 아는 게 또 훨씬 많으니까 포스팅 쓰는 능력이 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대외적인 거나 분석적인 거. 저는 원고 네. 자체를 좀 컨텐츠 일단 양이 많아야 되니까 약간 양질 컨텐츠를 많이 네. 만드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찍어내기. 네, 찍어내기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좀 외부 협력업체 관리나 좀 더 그런 쪽은 여기 이쪽. 아예 없지는 당연히 않고요. 이제 어쨌든 회사 다니면은 내가 일을 뭐 그달 적게 했든 많이 했든 어쨌든 똑같은 급여가 나오고 이제 안정성이 있으니까 그걸로만 해도 너무 편하죠. 솔직히 말하면 편한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월급 주고 야 그러면 또 그날은 진통제 좀 풀리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마약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월급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내가 나중에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진짜 목표가 당장 막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도 잘 버티는 편이에요. 둘. 그리고 저는 뭐 힘들었던 거는 영업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네, 일단은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약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누군가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이제 계약이 뭐 취소되고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뭐 그 계약이 뭐 취소돼가지고 급여가 거의 뭐 이제 뭐 바닥으로 급여가 거의 뭐 안 나오거나 네, 그런 순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가 일단은 제일 힘들죠. 일단 현실적으로는 사실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게 가장 먼저 와닿고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저는 보험사에서는. 몰랐어요. 예, 네. 그거를 다닐 때 솔직히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직장 생활 관두고 나서가 사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 그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네, 소득 증빙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네. 보험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이제 영업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MDRT라고 해가지고 연봉 1억은 계속 찍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험 설계사들은 이제 매출에 그러니까 수익에 조금 한 30%인가 40%? 네, 그 정도밖에 이제 좀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주변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거의 쓰러지시다시피 네, 반대를 많이 하셨죠. 많이 했고 가족들이랑 친척들, 뭐 친구들 다 해서 한 90% 넘게 다 반대했었고요.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생각이 좀 꽂히면 저는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번 하면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런 면에서 조금 주변에 이제 기대를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좀 압박감이 좀 심했죠. 네. 근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몸을 혹사시키더라도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니까. 혹시 네이버 블로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네. 그런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냥 블로그를 계속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익 구조가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그냥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애드포스트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주는 광고 수익.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하루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뭐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정도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용돈 수준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가 계속 이제 성장이 되면 저같이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발굴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판매를 한다거나 네, 그런 쪽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아이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형 블로그의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아요. 수익형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CPA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코스트 오브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관한 글을 쓴다. 주식에 관한 글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정보를 원하시면은 이 랜딩 페이지를 눌러서 신청을 하셔라.
네, 그렇게 되면은 신청을 할 때마다 저한테 일정 부분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상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발행이라든가 월버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월버장이 뭐냐면 상위 노출을 한 달에 뭐 24일 이상 노출을 시켜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 하나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 하나를 상위 노출해주면 뭐 한 달에 뭐 한 뭐 150,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페이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신한테 이제 맞는 거를 찾아가면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익형이라고 해서 딱 뭘 해야 수익이 난다, 막 완전 정해진 루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그냥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수익이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애드포스트, 쉽게 말하면 그냥 홈페이지 배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너를 누르면 그 홈페이지에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정말 약간 이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되는 게 많거든요. 네, 이것도 그런 영역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는 그냥 나무의 뿌리 같은 거고, 뿌리를 좀 깊이 박을수록 열매를 맺을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내가 생각해서 맺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본이 없어도 일단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파워 막 블로거지라고 해가지고. 네, 블로거지. 그냥 블로거지. 그냥 나 파워 블로거인데 이거 공짜로 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안 되는데, 일단 장점은 어쨌든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본이 없어도 일단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사 눈치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장소의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잘만 되면 어쨌든 직장 이상의 수입을 내가 챙길 수 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매력이죠. 네, 블로그에.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가 자는 동안 돈이 굴러올 방법 생각하지 못하면 너는 평생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아, 어떻게 계속 돈이 자동으로 굴러오게 할까?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병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 된 거죠. 저희는 그냥 자고 있어도 누군가 블로그 통해서 뭔가 액션을 하면은 저희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블로그 좀 도구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약간 맞벌이 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맞벌이 좋다. 맞벌이 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자는 동안 얘가 또 돈을 벌어오니까 접근성이 쉽잖아요, 이거는. 네.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를 이제 그냥 글만 쓰면 되는 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방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죠. 누가 막 경제 쪽으로 하게 되면 돈이 되게 많이 벌린데, 그럼 경제 쪽으로 이렇게 싹 갔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연애 쪽으로 하게 되면은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벌린데, 그럼 또 이제 뭐 경제 쪽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블로그의 테마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못 잡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블로그 자체가 당연히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투잡을, 직장인분들이 일단 직장인분들이 수익형 블로그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단은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 하나 쓰는데 이제 2, 3일 걸리고 혹은 막 일주일 넘게 저희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글 쓰는 방법도 솔직히 저희는 이제 글쓰기 폼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글쓰기 폼 같은 거를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글을 쓰면 하루에 포스팅 쓰는 거 솔직히 30분에서 1시간도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령만 조금 이제 있으면, 네, 누구나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는 빈칸 넣듯이 그냥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그 구성이 보면은 제목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본문 내용을 나머지 본문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쓰기 할 때 첫 번째로 제목을 어떻게 설정을 한 건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을 이제 어떤 식으로 채울지인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정 양식이 있어요. 처음에 인트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대주제, 소주제, 뭐 마치명,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폼 안에 저희가 그냥 내용을 채워넣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제 분야의 경제 분야는 뭐 이런 식으로 쓰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야는 또 이제 글쓰기 폼들이 전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 폼만 어느 정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 그 글쓰기는 생각보다 네, 쉬워진다. 네, 근데 그 블로그라고 하면 딱 일단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딱 하면 아마 맛집을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맛집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먹고 그냥 사진 찍고 올리고 그냥 후기 올리는 그런 건데, 그렇게 근데 맛집 테마를 잡으면은 솔직히 수익화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편이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음식을 공짜로 먹는 건 가능해요. 체험권이 나오고 체험단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잖아요. 그거는. 네, 맛집은 정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파워 막 블로거지라고 해가지고. 네, 블로거지. 블로거지. 그냥 나 파워 블로거인데 이거 공짜로 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안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안 좋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은 그때부터 맛집의 레드오션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유입되는 사람들은 그때 맛집 하는 사람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는 수익하는 수익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식비는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항상 그 수익화하면서 중요한 게 테마 설정이에요. 네. 방금 같은 맛집도 테마가 있고, 저희는 경제 분야니까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화 쉬운 편이고, 또 다른 테마들도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처음에 테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그냥 테크트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장시키면 뭐가 되고, 뭘로 하면 뭐가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저희는 경제 블로그는 체험은 하기 힘들어요. 예, 어느 업체에서 우리 체험해줘 이런 거는 다시 안 오는데, 대신에 광고를 해줘, 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수익화가 좀 더 편한 거죠. 그래야지 블로그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주제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지가 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아니면은 뭐 IT 테크, 아니면 헬스,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먼저 하나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만 맞게 계속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뭐 경제도 했다가 뭐 건강도 했다가 언제는 또 이제 뭐 음식도 했다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나한테 조금 어울리는 그런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분야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경제 분야 돈 많이 버니까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장담하는데 3개월을 못 버텨요. 왜냐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나왔던 뭐 학과라든가 아니면 취미, 특기, 아니면은 내 일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제, 네, 그런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하셔가지고, 네, 그거에 맞게끔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제일 좋은 거는 벤치마킹이죠. 네, 벤치마킹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글 구성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라고 하는 게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는 잘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0살 이전까지 솔직히 책이랑은 거의 담을 싸놓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뭐 뭐 블로그를 잘 쓴다, 뭐 공부를 잘해야 블로그를 잘 쓴다,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그 블로거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똑같이 처음부터 글을 당연히 못 썼는데 지금 처음에 쓰는 글 보면 진짜 가관이거든요. 이런 글을 썼다. 약간 이 정도가 되거든요. 괜히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문장 구성에다가 막 이모티콘 넣고. 이모티콘 막 이상한 거 넣고 막 이랬어요.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글조차 며칠이 걸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시간이 뭐 짠 것처럼 줄어들어요. 이렇게 쭉쭉 같은 퀄리티인데 줄어들고 계속 이제 글 보다 보니까 퀄리티도 조금씩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글은 뭐 양은 줄어들되 좀 내용은 좋아지고 작성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좀 약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일단 잘못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애기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뭐 띠박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잘 쓸 생각보다는 하나를 끝내겠다. 네, 이 정도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각 잡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운동도 그렇고 막 장비 다 사고 시작한 사람들 치고 오래 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형광펜 다 사놓고 세팅 다 해놓고 한 사람 의외로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보니까 블로그도 솔직히 그러니까 연습 삼아 글 써본다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무조건 뭘 해야 되고 막 처음부터 신경을 쓰면 절대 못하고요. 쓰다 보니까 어떤 글은 사람들이 좀 내 글을 읽었네? 좀 재밌잖아요. 그러면 좀 재밌고 재밌으니까 좀 더 잘 써볼까? 좀 욕심이 생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이 는 거지 처음부터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작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수익형 블로그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수익형이 나려고 하면은 블로그에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의 거의 시작은 글쓰기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익형 블로그 하시는 분들 요즘에 조금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뭐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강의도 가끔 이제 나갈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전자책도 이제 하나 만들고 있어요. 12월 중에 무료 전자책 버전 이제 만들어가지고 뿌릴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제일 집중적으로 일단은 좀 포인트를 잡은 게 글쓰기. 네, 그래서 그 글쓰기 정도만 보더라도 수익형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어? 네, 뭐 이 정도에 좀 약간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 다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블로그가 생각보다 수익형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글 쓸 거 돈 되는 글을 쓰자. 작가는 블로그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경제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글 쓰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인 분들이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게 써야 되거든요. 쉽게 쓰고 이런 글도 왜 노출이 되지? 이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쉽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도 이제 쓰다 보니까 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막 정말 지식이 정말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도 제가 모르는 정보 글 쓰는 것도 많은데, 그럼 정말 찾아보고 쓰는 거죠. 뭐 구글링도 해보고 뭐 이것도 찾아보고 다 하면서 제가 정리해서 쓰는 거지, 절대 다 이제 아는 것만 쓰지는 못하고요. 예. 내가 모르는 것도 쓸 줄 알아야 되죠, 나중에. 예. 좀 더 성장을 위해서는. 네, 대표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쓰기 싫어.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분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건데,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블로그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는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돼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로직에 맞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저희 전자책에 담겨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갖고 저희도 똑같았어요.
아, 이런 글을 정말 써보고 싶다, 이런 글 정말 유용하겠다 막 쓰는 거 많거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근데 그래봤자 노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태에 맞춰 쓰는 게 중요한데,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는 하겠죠. 당연히 글 많이 썼으니까. 근데 그것하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약간 협상을 해야죠.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쓰기 싫은 글도 써야 되고. 네. 저도 세금 관련된 글 되게 어려워요. 근데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작가라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뭐 어느 부분은 당연히 유리하겠다. 네, 부분은 당연히 유리하겠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거는 솔직히 요즘에 그 툴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감각은, 저는 솔직히 디자인 감각이 제로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는 게임공학과라서 그 뭐 그래픽 수업이 있었고,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기획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픽 수업을 제가 이제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 그림을 보고 그 교수님이 좀 약간 피식거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디자인에 이제 재능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망고보드라든가 아니면 미리 캔버스 이런 이제 툴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 감각이 없더라도 거기서 샘플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여태까지 나왔던 로직을 보면 뭐 C랭크 로직도 있고, 다이아 로직도 있고, 뭐 에어서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로직이 있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양질의 퀄리티 있는 글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이 바뀌어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그러면은 좋아하는 글들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정보성 글이어야 되고, 거기에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를 네이버가 원하는 글, 그 다음에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로직보다는 그냥, 네,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막 로직을 막 미친 듯이 막 파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막 몇 시간씩 공부하고. 네, 그런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네이버 로직이 좀 크게 바뀌었거든요. 크게 바뀌었는데, 저희는 로직이 뭐 어떻게 바뀌든 말든 어쨌든 쓰던 글 그대로 했어요. 그게 가장 양질의 글을 쓰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로직 바뀐 뒤에 순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걸로 봐서는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이렇게 로직보다는 솔직히 이제 한번 자기만의 틀을 갖춰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로직이 아무리 바뀌어도, 네, 양질의 글만 만들어내면 됐다. 네. 심플하긴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한 가지 방향성으로 꾸준하게 했던 게 그 가장 잘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도 아까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한 가지 주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로직이랑 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너무나 확고한 방향성, 우리 어차피 보험 설계사고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주제로 일단은 계속 써왔던 거,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장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둘 다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제 수익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생각보다 수익형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글 쓸 거, 돈 되는 글을 쓰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욕심을 좀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게 조금 빠른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원래 블로그가 성장을 하려면 하루에 글 하나, 1일 1포스팅이 약간 원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하루에 글 하나 쓰는 비율이 아마 거의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저희는 조금 더 성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정말 1일 3포 정도, 글 하나 3개 정도 썼거든요,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해서 솔직히 좀 더 빠르게 좀 성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호디알트였습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만든 폼이 뭐냐면 이 폼대로만 쓰면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된다. 그래서 상위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이버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보면은 제목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로직 중에서 스마트 블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스마트 블럭을 가지고 제목을 진짜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상위 노출되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썸네일, 인트로, 그 다음에 소주제 1, 2, 3,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본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요대로만 그냥 입력을 하시면, 요대로만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글 포스팅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폼대로만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월 1 포스팅은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장은 안 되지만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뭐 여기 딱 하자마자 뭐 300만 원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3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블로그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저는 당연히 뭐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가 일단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뭐 부수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요즘 대세는 이제 유튜브가 아니냐, 영상 매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영상이 주는 장점이 있고 글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범위를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뭐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데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글이 주는 컨텐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블로그는 절대적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얼굴을 이제 내비치거나, 물론 요즘에 이제 뭐 이상한 캐릭터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장비도 필요할 거고, 하여튼 그래서 글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단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도 유튜브보다 훨씬 일단 시작이 쉬워요. 일단 영상을 찍는 것보다 글 10줄 쓰는 게 솔직히 좀 더 편하거든요. 아무리 글 쓰기가 어려워도 그게 좀 더 편한 게 있고, 일단 시작이 쉽고 일단 내가 노출이 안 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죠. 편한 것도 있고, 어쨌든 아직 뭔가 정보를 검색하면은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실제 통계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래픽이 많은 데서 시작을 해야 어쨌든 수익이 생기거든요. 일단 그런 면에서 좀 시작이 쉽고 방향만 잘 잡으면 확실히 다른 부업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